안녕하십니까. 미주미의 장우석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이익 성장이 5.7%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일단 매출은 제가 차치하고 가장 좋아지는 게 마진율인데 마진율이 12.7%로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진율이 좋아진 거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감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관여가 되면서 좋아진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실적이 좋은데 실적 발표에 주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온 것은, 그거는 실적이 나쁘기보다는 약간의 차익 매물성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나온 기업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실적이 좋았던 기업,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두 번째 아마존, 알파벳,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 일랄일리, 월마트 같은 것도 있는데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추가적으로 프로그레시브, 골드만삭스까지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기업 진짜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가장 좋았던 거에 일조했던 것은 비용 절감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원까지 포함된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지능이 감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메타플랫폼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캐펙스 투자가 증가하면서 약간 우려가 있었지만 지나고 보게 되면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AI 때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해서, 우리 지인 얘기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큰 형님들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했지만 특히 비만 치료는 그건 아직까지도 바람이 불고 있고 꺼지지 않는 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보험 가입하십니까, 기자님? 자동차 보험. 네, 있죠. 프로그레시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그 워런 피시의 또 비밀 매수 종목도 처부였거든요, 처부. 그래서 보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기업들은 당장 매수 가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치는 비슷하겠죠. 정확히 2025년 회계년도 1분기 실적인데 현재 EPS 전망치가 5.6이고요. 5.6, 그 다음에 매출이 250억 달러. 여기에 끝이 아니고 보통 전망치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망치, 2분기. 네. 2분기 전망치가 270억 달러로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비트하는 거는 한다, 무조건. 100%. 문제가 5.6에 만약에 EPS 주어지면 5.61이면 만족하십니까? 시장이 만족 안 하겠죠. 5.7만. 그러니까 그건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대치가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6 대비 얼마 나올지, 아까 얘기한 대로 250억 달러 대비 얼마 나올지 보시면 좋은데, 최소한 한 10% 이상은 비트해야지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건데, 그만큼 과거 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더 기대치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EPS 매출은 이미 초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면 그 지난 분기에 얘기했던 이번 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원래 4달러, EPS 4달러 후반대였거든요. 벌써 5.6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초월했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인데 그 가이던스는 진짜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 건데 이런 게 있겠죠. 지금 현재 H100이라고 하는 그 GPU 칩에 대한 부분과 이번에 새로 나온 블랙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아마 블랙엘을 더 원하겠죠. 신규 제품이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어차피 칩을 구매를 했던 분들이 H100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블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틈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경고하는 분들은 그 틈에 대한 부분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시간제는 어차피 다 엔비디아 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일 뿐이지 크게 보게 되면 걱정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메타, 그 다음에 알파벳, 그 아마존 기업들이 이미 발표한 게 대다수 AI 칩 규모가 2천억 달러 됩니다. 2천억 달러 중에서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차지할까요? 한 90%? 다 엔비디아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테슬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보게 되면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테슬라 자체에 H100 GPU 칩을 2배로 올리겠다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테슬라마저도 H100 칩을 더 구매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를 더 확신을 줄 만한 게 더 있겠습니까? 이미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거니까. 일론 머스크 자체에는 그 자치칩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H100을 능가할 칩이 없기 때문에 더 매입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보게 되면 오히려 크랭님이 더 구입한다고 그러면 실적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더 가져갈 만한 이유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20%면요. 제가 이런 말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초울트라 메가톤급의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서프라이즈인데,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에 얘기했지만 저같이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또 키가 크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해서 굉장히 놀라운 실적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주가 얼마나 급등하느냐? 제가 보기 급등보다는 약간 강보합권? 왜냐면 최근 1년 동안 올라온 게 이미 2배입니다. 2배 올라왔기 때문에 아 좋네라고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이 드신 분들은 팔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사장님. 뭐 실적 발표 당일날 떨어지는 게 최근 실적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였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약간 이쯤에 팔고 나가자는 분위기 때문에 매물 압박은 당연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출렁거렸지만 결국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가 아니었습니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출렁일 때 없는 다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출렁임이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결론은 뭐냐? 잘 나와도 주가 상승 적을 걸로 보인다는 거. 하반기까지 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별로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 저는. 크지 않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가 25달러 EPS고 내년도가 31달러, 내후년 40달러 보게 되면 올라가는 모습 나올 거기 때문에 EPS가 올라가면 멀티플 곱하기 하는 적정 주가의 대부분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상당히 미진하겠지만 내후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그 폭이 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너무 막 하반기까지 보시고 블랙을 치마 보시지 마시고 그 이듬해까지 2년 뒤까지 보게 되면요. 그 최소한 적정 주가라고 하는 IBD의 적정 목표가 1,400달러라고 보시면 충분히 보여야 할 만한 퍼포먼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40% 정도 올라가는 것도 꽤 크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 엔비디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고급 숫자에 너무 우리가 매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AI 칩에 대한 경쟁이요. 현재 엔비디아가 대략 1,000억 달러 매출을 올린다고 보고 있고 AMD는 얼마 생각하십니까? AMD 40억 달러 보거든요. 차이가 너무 커요. 물론 경쟁은 맞는데 경쟁 끝단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90%다 도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죽하면 샘 알트만이 그래서 한 9천 정도 돈을 모아서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력도 있고 해서 당분간 독주가 더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반기 보지 마시고 2년 뒤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젠슨왕이 독점을 고민했다고 그러면 이번 나왔던 B200 있죠? 블랙엘 칩을 비싸게 받았을 거예요. 비싸게. 근데 지금 보시면 H200과 거의 동일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거냐면 기술력을 자랑한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젠슨왕은 거의 독점이 안 끊인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지금 증권회사까지 H200을 구입할 정도까지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독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그건 좀 너무 먼 얘기지만 최소한 2년까지는 유지가 된다. 그 다음 모습은 잘 모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제 하루에만 나왔던 엔비디아 상향이 4건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든 IB들은 1,000달러 이하를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다 올렸죠. 많이 올리고 있는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미현지에서 나오는 IB들의 의견만 잘 따라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팔겠다는 분들은 주요 IB들의 의견과 정면을 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주식을 절대 여기에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못 걸거든요. 모든 걸 다 담은 다음에 보유한 종목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너무 걱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잠을 못 잔답니다. 엔비디아 보유하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만약에 정말 마음에 긴장이 되시면 엔비디아 가장 많이 들어간 ETF 보유도 상 방법입니다. 엔비디아 많이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ETF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저도 답을 못 드리고 아마 누구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S&P 500은 결국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왜 좋아졌냐? 인공지능 때문에 좋아진 거거든요. 현재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그럼 당연히 만약 실적이 엔비디아 좋아지면 지수에 또 도움이 될 거고 아마 목표수를 또 올릴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붙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관 기술 자체가 너무 높아요. 0.95로. 1이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이퀄 엔비디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향후에 투자할 거는 AI 진짜 찐 기업보다는 약간 변두리 기업까지 보시면 좋은데 그 에너지 혹은 그런 관련 기업들인데 혹시 원자력 관련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원자력? 지금은 조금 더 폭넓게 그런 기업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혹시 만약에 필요하신 기업 있다고 그러면 XLU라고 ETF에 가서 그 ETF 가서 많이 포함된 기업을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왔죠. 주가 올라왔고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순매수 1등이 스타벅스거든요. 스타벅스 주가 빠지면 들어가는 건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미국 투자의 가장 첫 번째 1번인데 1번. 떨어지는 기업 투자하시면 자꾸 입만 들지 성과는 없어요. 근데 그게 마음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주가 올라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특히 엑셀 유라고 유틸리티 업종 올라가는 거는요. 전력이 부족한 데 올라가는 건데 전력이 부족한 게 당장 오늘 내일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엔비디아가 향후 2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계속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조금 시작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도 드리고 원자력 지금 거의 안 되는 업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원래 다시 소환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현재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이것도 초입이 아닌가 생각 들기 때문에 좀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력 1등 기업이 있죠. 컨셀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심볼이 CEG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스트라 VST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1, 2등 기업이니까 담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 다음에 에너지는 워낙 뭐 폭넓으니까 최근에 GS 분사했던 G 버노바 같은 기업들 좋아 보이겠죠. FMC 의사록은 뭐 뻔하겠죠. 금리 인상은 배제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는 물가 지표를 보고서 금리를 할 건데 조금 더 많이 봐야겠다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벗어날 말이 있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올해는 맥스 2번이 전망치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 번 정도 예상하거든요. 저는. 네. 한 번. 11월 달 한 번. 지금 보시면 3.5%의 물가 전망치가 CPI가 낮은 게 아닙니다. 목표치 2%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한 번 정도 인하하는 정도? 왜냐면 그분도 다시 연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될 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분도 아마 한 번 정도 끝날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나오진 연준 인사도 똑같이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은 물론 2번을 우리가 인식하지만 한 번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7번을 상당히 많이 준 거죠. 아니죠. 왜요? 왜냐면 그것도 전망치인데 네. 한 번 나오는 CPI가 또 들썩이면 또 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그럼 올해 그거는, 금리 인하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수준? 없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레리 서머처 전 재무장관처럼 올린다는 분도 있지만 또 소수 의견이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의견도 많겠죠.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근데 지금은 담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이번 나오는 금리 결정 때 내린다. 그때 매입해도 충분합니다. 수익률은 예상이 되면 그때 매입하도 늦지 않습니다. 하긴 금리를 네. 계속 인하할 이거 거니까. 인하할 거니 그게 초입이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내릴 건데 굳이 빨리 매입해서 뭐 얼마나 더 큰 수익을 채권으로 여러분들이 크게 뭐 따블라거나 그런 수익이 아니거든요. 그죠. 조금 큰 건데 거기에 목숨 많이 걸고 있고 작년부터 7번 베팅하신 분들 지금 마음고생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기자님. 네. 왜냐면 그거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좀 더 현실화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중소형주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그 살점이 많아지겠죠. 특히 부동산이 많이 집대가 돼 있는데 그런 거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배당주가 많이 올라올 겁니다. 배당하는 것들. 그쵸. 지금 말씀하시면 배당 해봤자 금리만큼 안 주거든요. 그래서 배당까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당시에는 글쎄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더 좋아지면서 결국 지수까지 올리는 모습이 나와서 하반기에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